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외식 창업 관련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춥진 않지만 서늘하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각종 외식업과 외식 산업에 대한 분류, 그리고 각종 뭐 특징 이런 것들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살펴본다면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외식 산업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막판에 했던 거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앞으로 당길게요. 자, 지난번에 막판에 특성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공간적 다 얘기했고, 수요의 편차, 그 다음에 유형의 상품, 무형, 인적 서비스, 모방이 용이하다, 메뉴의 규격, 표준화가 어렵다라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살펴본다면, 자, 그 다음에 먼저 외식 산업의 특징에서 살펴본다면 먼저 좀 복합적인 사업이다. 식품 제조업이나 아니면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은 착착착 공간에서 그냥 만들어내면 끝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고 소매업과 식품 제조업과 그리고 서비스업, 이 세 가지가 합친 복합 산업이라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산과 판매가 같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무엇이다? 자, 라이브 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생쇼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 왜냐하면은 손님들이 오면서부터 이제 제조하고 또 그걸 가지고 손님들에게 서빙해서 직접 갖다 주는 그러한 산업이다 보니까 조금 서비스 산업인데 라이브 쇼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 종업원 경영주가 하나가 되어서 고감도의 서비스를 연출해야 되는 일종의 사람으로 구성된 인재 산업이다, 피플 산업이다. 자, 그래서 힘들다는 거. 자,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 네, 감정의 동물이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안 좋으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떨어지고, 또 음식을 제조할 때 신체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지고, 기분 상태가 안 좋으면 음식의 퀄리티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피플 산업이다. 그래서 인재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리사라든지 좀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것,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탈피가 되었습니다만은 입지 분석을 통해서 입지에 좀 의존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특징,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을 많이 시켜 먹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더라도 분위기가 있는 카페, 경치가 좋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역세권, 그 다음에 뷰가 좋은 이제 산밑 이런 부분들. 자, 그래도 특징 있는 게 입지에 의존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취식을 하려면 그 레스토랑,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것. 자,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식 사업에서 특징은 좀 매뉴얼화 해야 된다는 사업이다. 자, 그냥 주묵구식으로 계속해서 맛이 변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정한 맛이 어디서든지 전국에서 유명하게 표준화, 전문화,
그리고 단순화된 시스템을 이어져가는 그러한 산업이다. 매뉴얼 사업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가치 판매 산업이다. 고객 만족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다점포 전략으로 갈 수도 있고, 카페를 이제 뭐 자기가 두 개, 세 개 같은 지역에서, 식당 같은 경우도 뭐 1호점, 2호점, 3호점 뭐 그렇게 프랜차이즈 산업을 이제 할 수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다, 특징이다. 외식 사업은.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적인 사업으로 종합 예술 그리고 첨단 문화 사업이다. 자, 음식 문화 뭐 그 외에도 뭐 식품이나 아니면 급식, 조리, 제조, 호텔, 관광, 레저, 유통, 부동산, 패션, 그 다음에 인테리어,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같이 뭉쳐질 수 있는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 예술 첨단 사업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외식 사업이 현금 유동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 뭐 카드, 어떤 경우에는 뭐 한 7, 80%까지 사용되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그로 인해서 자금 회수율이 빨랐고요. 또 뭐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굉장히 좀 많이 경쟁이 치열하다. 어디보다 외국보다 적어도 몇 배, 한 5배 정도 치열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20명이 한 가게를 뭐 먹이 살린다면은 외국 같은 경우 뭐 20명이 한 가게를 먹여 살린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5분의 1 정도인 사람들이 뭐 온다. 예를 들면 외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20명이면 외국에는 뭐 5배 정도 더 많이 한 100명 정도가 한 가게를 먹여 살린다. 우리나라는 20명이 한 가게를 먹여 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갭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만들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만원, 이제 셰프 손이 들어가면 굉장히 비싸고, 그렇게 식당을 만들더라도, 레스토랑을 창업하더라도, 많은 경험이나 자격증이나 MBA 과정이나 경영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간 말이지만은 둘이서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뭐 공부를 뭐 경영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없이 오로지 이거 그 다음에 뭐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또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 뭐다 실패할 확률도 많다는 것, 망할 확률도 많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하기 전에 많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준비? 예, 기술적인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와 아니면 자기의 공부를 하고 계획도 세우고 아시겠죠?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본만 가지고 덤벼들 경우에 좀 많이 힘든 경우가 있지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가지고 또 한다면 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자기 먼저 요리 기술만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뭐 다른 데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MBA 과정 비슷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옛날에 가게를 레스토랑 식당을 운영하다가 다시 경영 공부를 하러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이제 도전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을 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휴강이 된 상태입니다. 휴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뭐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종식되고 또 백신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 외에 이제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외식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영자의 스타일이나 경영자의 성향이 좀 많이 미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게 단점도 되고요. 또 조금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생계형, 자,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뭐 영세성도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내용 또 한번 봅시다. 여기 또 다 나와 있네. 미리 설명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뭐 외식 산업의 특성에서 뭐 단점을 또 살펴본다면, 좀 전에는 이제 뭐 장점을 설명했고, 단점 살펴보면 좀 노동 집약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을 할 때 확 몰려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아니면 저녁 타임에 풀 타임 이런 시간에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뭐 때문에 밥 시간에 그때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12시에서 1시나 12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전부 다 먹고 다시 일터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또 저녁 타임 같은 경우도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때 업무 강도가 굉장히 많이 세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테이블이 다 차버리고, 그럴 경우에는 뭐 아주 많은 곳은, 바쁜 곳은 한 세 번 정도 돌려야 되겠죠. 그죠? 자, 좌석이 뭐 100좌석이 있다면 300명 정도는 뭐 돌릴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상호간에 뭐 좀 서비스가 어렵겠지만 뭐 같이 합성을 한다든지 기타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단점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거. 자,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날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주위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주위에 뭐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뭐 안 좋겠죠. 근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예측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아예 가게 문을 닫아 놓는 것도 있지요. 왜냐하면은 열수록 비용이 더 나가니까. 그냥 있으면 임대료만 나가는데,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손님이 없더라도 뭘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잖아. 전기도 켜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또 뭐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닫고 때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식재료의 높은 부패성. 자, 식재료 같은 경우 시간이 흘러갈수록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등가 속도, 자, 가속이 붙잖아요, 그죠? 자, 등가 속도에 붙어서 부패가 이루어질 때도 훨씬 더 빠른 부패가 이루어진다는 거. 왜냐하면은 미생물이 이제 번식할 때 보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네 마리가 여덟 마리 되듯이 이런 식으로 부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갈수록 부패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뭐 안타까운 일도 많죠. 요즘 같은 경우에 장사도 안 되는데 재료의 품질마저 떨어진다는 것.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중석 아침, 점심, 저녁. 자, 시간과 공간적 한계가 있다는 거. 자,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한계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손님을 더 받고 싶어도 공간이 한정돼 있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예측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요 정도 규모의 요 정도 매장을 만들면 어느 정도의 손님과 방문객이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캐파에 맞춰서 이제 뭐 테이블을 100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50개를 한다든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석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손님은 많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돈만 못 벌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손님들마저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해요? 좌석을 더 배치를 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뭐가 들어가나요? 저장 공간이라든지, 이해되시죠? 주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 자, 손님은 많이 오는데, 주방 캐파라든지, 자, 물건 보관하는 창고가 적다면, 자,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경영을 하면서는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반드시 잘 배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한 번쯤은 떠오르는 과목이 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네. 자, 그 다음에 식당의 건물, 설비, 분위기,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이런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향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미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품종 수랑생산과 경영주의 개인적 성향이 경영 연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뭐 과거에는 또 긍정적이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또 부정적으로도 작용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외식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봉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 여기 있는 경영주의 의식 문제. 자, 경영주인이, 자, 의식이 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러한 사업은 복합 사업이고 좀 경험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직업관이나 좀 이런 부분도 좀 투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각종 기술적인 뭐 자격증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경영 교육이나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다 취득하고 습득되어야만이 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업만 있고 경영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예요? 창업은 해요. 아주 잘해요. 자, 어디에서 누가 잘 되고 있다 하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경영은 없다. 계속 이어져 가지를 못한다라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년 안에 망하는 게 뭐 한 6, 70%, 뭐, 그 다음에 5년 안에 망하는 게 한 90% 정도, 자, 10%만 살아남는 좀 치열한, 현상이 나오고요. 우리,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경영주에 이제 또 좀 지속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자기개발, 그리고 이제 뭐,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자,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문제점. 자, 두 번째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 인적 자원. 자, 인적 자원의 관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임금비는 상승하는데 기술 있는 조리사나 아니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자, 그런 사람들이 좀 없고, 지급 윤리관 이런 것도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일 생기면 뭐 그만두겠습니다, 명절 지나기 전에 뭐 지나고 나서 바로 그만둔다든지, 또 그 다음에 뭐 여름철 다가올 때 장사가 또 아주
핫해질 때 그만둔다든지 뭐 높은 이직률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악순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적인 교육이 또 부족하고 훈련도 부족하고 그냥 오면 막 이래라 그냥 일하면 되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우수한 인재는 없고 네 외국인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뭐 서빙이나 기타 등등. 근데 이제 요리 같은 부분은 이제 그래도 전문 인력들이 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호감도도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메뉴 개발의 기획 부재. 자, 지속적으로 메뉴 개발을 하고 또 고객의 욕구도 파악해야 되는데 기존 메뉴나 신규 메뉴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 능력이 부족해요. 경영 경영이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석 능력도 좀 부족하고 데이터나 자료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 또 그다음에 뭐 또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못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요. 자, 품질 관리. 자, 지속적으로 레시피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뭐 들쑥날쑥 한다든지 막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더 계량화를 시켜서 전자저울이라든지 아니면 타이머라든지 아니면 연도계라든지 당도계라든지 이걸 가지고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레시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자, 그래서 손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예요? 꾸준하면 돼. 꾸준하게 싱겁든지 꾸준하게 짭든지 꾸준하게 맵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짜왔다가 달았다가 이해가 되시죠? 뜨거웠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고객들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아예 불친절 하려면 계속 불친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친절하게 했다가 또 어떤 데는 투명하게 되었다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안숙담에 오늘 미소 짓지 않는다면 가게 문을 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교육도 받고 트레이닝도 이제는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인 레시피를 여러분들은 유지하면서 품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원가 관리 의식이 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투자비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부족해요. 자,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이제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외식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깊이 있는 원가 같은 경우에는 또 한 파트가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얘기를 해드리고 갈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가 관리가 되겠죠. 잘못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앞에서는 남고 자, 뒤에서는 부족한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도 이제 3학년, 4학년, 그냥 고학년인데 이런 준비를 자기만의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특히 어떤 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먼저 찾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뛰어들도록 하십시오. 물론 그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길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되고 또 어차피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3년, 4년 됐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면 좀 더 확실하게 이 경영 분야에 대해서 MBA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전문적으로 연구와
자기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